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 정가의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울산 지역에 마련된 55개 사전투표장은 시민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자 아침 일찍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몰리는 등 역대 최고의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국 평균 시간대별 투표율은 이전 다른 선거 사전투표율보다 2%포인트 이상 꾸준하게 높게 나타나 35%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대 대선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해왔던 여야 양당 울산 선대위 인사들도 사전투표 전날 일제히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울산 선대위 지도부 인사들은 지역구별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울산의 미래를 바꿉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울산을 바꿔주십시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진보당 윤정호 원내대표도 지역구에서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선거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민주주의를 똑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울산 선대위 지도부 인사들도 대부분 사전투표 첫날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독재와 독선의 후보 대신 정직하고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가득한 전과자가 독재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대변인을 해온 김문수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셔서 더 훌륭하고 더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정치인들 외에도 김두겸 울산시장, 서동욱 남구청장 등 울산 지역 5개 구군 단체장 모두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울산 유권자는 총 93만 4,140명으로 지난 대선 때보다 0.8% 7,700여 명 줄었습니다. 30일까지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6.3 대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여야 양당 후보들이 지난 13일 울산에서의 첫 유세전에 이어 오는 6월 1일 울산에서 막판 재격도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는 1일 일요일 오후 동구를 방문해 일산해수욕장 등을 돌며 동구 지역 조성 관련 노동자의 표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동구는 김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힘 실어주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같은 날인 1일 울산을 방문해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울산시당 당직자 등은 어제 오전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와 도지사 등을 거치는 동안 평생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와 싸웠다면서 괴물국가 탄생을 막기 위해 김 후보에게 표를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도 여야 양당 후보 지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이어진 가운데 중구와 울산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단체와 평화정책 요구 555인이라는 명칭의 단체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으며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과 울산 대학생 등 청년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울산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로 세분돼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24시간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소식에서 김강성 동강병원장은 앞으로도 울산 지역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ENC가 어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사업의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포스코 ENC는 해안 접속부와 지중 케이블 터널, 송정 케이블 등 주요 인프라 설계를 맡게 됩니다.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항 동쪽 약 70km 해상에 750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울산시 전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올해 사업 예산을 1억 6천여만 원 확대해 매출 3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울주군 소상공인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울주군은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월 선정자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바지락의 주요 산란기인 6월을 앞두고 남구청이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 생태계 개선을 위해 종패를 구입해 방류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6일 태화강 하구 바지락 어장에 총 6,000kg에 달하는 바지락 종패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종패는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 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충남 태안산 바지락 종패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사전투표일인데요. 이슈앤피플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선대위 이선호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울산선대위 박성민 총괄선대본부장을 이광현 앵커가 만났습니다.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지역 활동과 주장을 박성민 울산 총괄선대본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까지 왔는데 지금 선거 분위기 조용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연락이 온 순서대로 국민의힘 울산선대위 박성민 선거대책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사전투표하라고 문자 보내셨던데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사전투표율 이번에 높을 것 같아요. 높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본투표 기간이 예. 6월 2일 하루만 연가를 내면 4일간 연휴가 예. 연달아 있기 때문에 예. 바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사전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슬쩍 물어보고 싶은데 이준석 단일화는 아직도 유효한가요? 포기했나요? 포기는 아닙니다만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네. 자, 지금 선거 분위기가 겉으로는 좀 조용하고 속으로는 치열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눈썹에 불이 붙은 상황, 지금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운동해 보니까. 우리 후보가 아시다시피 조금 늦게 출발이 됐고 그래서 예. 선거 과정에서 이제 초반 열세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이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좀 특이하게 이 영남에서 우리 우파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오히려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뛰면은 마지막에는 충분히 골든 크로스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예. 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뭐 이 비상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선거 결과, 주식 결과는 하나님도 모른다, 까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럼에도 21대 대통령으로 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여야 하는가 설득해 주세요. 김문수 후보는 보수 우파 정치 지도자로서 평생 길을 왔습니다만은 저간에는 노동운동을 했고 또 누구보다도 서민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 아주 청렴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경기도지사 하실 때는 아주 뭐 또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 예. 신도시라든지 또 GTS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만들었던 성과가 많은 지도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뭐 좀 기회가 없어서 예. 저희들이 잘 못 모셨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뭐 모시고 보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아끼고 또 일할 수 있는 진짜 대통령 후보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네.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울산에 내건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네. 프레카드를 보니까 구마다 맞춤형으로 구마다 공약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서 민주당과 중복되는 공약은 빼고요. 네. 핵심적인 지역 맞춤형 공약, 대표 공약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울산이 그동안 산업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데 사실상 석유화학 60%를 담당하고 있는 석유화학이 조금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 수도로 울산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 후보께서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네. 미래 산업이라면은 이제 물론 석유화학을 되살리겠다, 제도약시키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수소나 또 2차 전지, AI 관련한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UAM 같은 예. 이런 미래 산업의 거점 도시로 울산을 만들겠다. 울산이 지리적으로 뭐 환경적으로는 충분히 예. 산업 도시로서의 위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중앙정부나 대통령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미래 산업 도시로서의 영광을 충분히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께서는 이제 중구시니까요. 예. 중구 지역에 또 맞춤형 공약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울산이 의료단지가 좀 제대로 한번 이 다운타운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울산에 이제 지금 우리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원 박람회 예. 그걸 우선 성공적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예. 또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아주 뭐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형 지금 공연장 예. 5천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업들도 해서 우리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어떤 울산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예. 또 뭐 우리 도심융합 특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수소 2차 전지 도시로서도 예. 중심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예. 이번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뭐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 박성미 의원과 같이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김문수 후보도 박성민 의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좀 잘하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안 들으시니까 얘기인데. 자, 이번 대선에서 전국적인 투표율도 중요합니다만은 대구, 경북과 함께 울산의 득표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20대에서 전국 득표율이 48.6이었는데 울산은 54.4였단 말이에요. 울산이 높았단 말이에요. 예. 이번 선거의 목표 득표율을 몇 %로 잡고 계십니까? 울산이 전체가 한 54몇 % 되고 우리 중구는 이제 또 47.5% 정도 그랬던가요? 예. 이렇게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한 60% 정도는 충분히 우리 후보가 득표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이제 이 대선은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 달라서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80% 그다음에 최소 65% 이렇게 저희들은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울산의 이번 유권자 수 94만 3만 이렇게 봅니다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마치죠.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기업들이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차원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경제 대통령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청렴하고 추진력 있고 정말 서민적인 대통령입니다. 정치 대통령인 이재명과 민주당, 경제 대통령인 김문수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산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 선대위원회 박성민 총괄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 울산본부, SK이노베이션이 다음 달 23일 울산 경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선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이 나서 울산 경제의 기후변화와 제조업 AI, 그리고 트럼프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에서는 기후변화와 제조업의 인공지능 도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변수들이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피해 예방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는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과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연극 공연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금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 확산을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울산시 체육회 여자 볼링팀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실업 볼링연맹 회장기 전국실업 볼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울주군청 남자볼링팀도 이 대회에 출전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북구청이 어제 구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 대응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태풍과 호우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해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와 초기 현장 대응반 운영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양수기 점검과 수방자재 전진 배치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지난 15일 테트라포드 보강 작업 중 4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과 하청업체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커녕 책임을 작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HDC 현대산업개발법인과 사장을 비롯한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울산시가 무용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에 대한 꾸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울산경제사회브리프 최근호에서 지난 2012년 18명에 그쳤던 울산 지역 공영장례 대상자가 11년 뒤인 2023년에는 130명으로 7배가량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공영장례 수요 추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과 대책 수립 등 공백 없는 장사 행정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재호 박사에 따르면 울산시는 무연고 시신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명 장사법이 시행된 2023년 3월보다 1년여 앞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를 시행해 오는 등 장사 행정의 모범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